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겨서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질문도 세심하게 던지고 답장이 오면 1분 만에 칼답을 하며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답형 대답, 혹은 한참 뒤에나 오는 성의 없는 메시지, 더 최악은 읽고 씹히거나 아예 안 읽고 씹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가야 하나? 라며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많이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이상하게 더 멀어지는 그 기괴한 경험.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해남 채널에서는 이 답답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고 그녀가 오히려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게 만드는, 즉 그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밀당을 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매일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문득문득 당신이 생각나게 만드는 진짜 비결을 공유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얻고 싶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문화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상대방의 반응에 내 행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녀가 차갑게 굴면 나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녀가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더 매달리죠. 하지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셈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과 관심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꺼이 투자하고 싶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녀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싶게 만드는 동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기는 바로 당신이 관계의 기준, 즉 관계 문화를 직접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모범을 통해 리드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대신 당신이 먼저 건강하고 여유있고 일관성 있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 관계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거야 라는 기준을 먼저 설정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오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예측 가능한 안정감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약간의 변수가 있을 때 강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는 것이 바로 문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이 어떤 여성과 몇 주간 썸을 타고 있거나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녀의 메시지가 가끔씩만 오고 내용도 네, 그렇네요. 같은 건조한 단답형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착한 남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서운함을 토로하며 왜 이렇게 답장이 느려? 라고 불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부족한가 싶어 더 과한 친절과 관심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최악의 수입니다. 불평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남자로 보이게 만들고, 과한 친절은 당신의 가치를 언제든 얻을 수 있는 흔한 것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결핍이 아닌 여유로 바꾸는 겁니다. 그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녀를 미소 짓게 할 만한 세심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툭 던지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답장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답장 안 해? 라는 압박감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고 너의 하루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주겠다는 가벼운 마음이죠. 예를 들어, 오늘 길 가다가 네가 말했던 그 노래가 흘러나오더라. 갑자기 생각나서 웃음이 났어. 좋은 하루 보내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본질은
관심은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어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남자는 나를 좋아하지만 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고가치 남자의 여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당신이 만든 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서서히 젖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그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분 좋은 자극이자 따뜻한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녀는 당신과 소통할 때 안전함과 일관성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친절하기만 하고 언제든 부르면 나오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는 남자는 편안하긴 하지만 설렘이 없습니다. 설렘은 예측 불가능함에서 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약간의 여백을 남기세요. 항상 오던 연락이 왜 오늘은 안 오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그녀의 머릿속에 피어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신비감의 정체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녀의 관심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곁에 없을 때도 그녀의 마음속에 잔상이 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존재감을 통해 가능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내 삶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세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문화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이며 그녀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러링, 즉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상당수가 이런 전략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이 늦게 답장하면 나도 늦게 해라. 상대방이 단답을 하면 나도 짧게 보내라. 상대방이 관심을 안 보이면 나도 관심을 끊어라. 얼핏 들으면 아주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이죠. 내가 준 만큼만 받겠다는 공평함, 혹은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애 초기, 특히 관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단계에서 미러링에 매몰되는 것은 스스로를 반응하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차갑게 굴어서 당신도 차갑게 대응하고 다시 그녀가 조금 다가오니 당신도 마지못해 조금 다가가는 상황. 이것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의 기분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이런 관계의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구나라고 결론 내리고 허망하게 끝나는 정체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리적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눈치만 보며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다리를 놓지 않은 채 강 건너편에서 서로를 바라만 보다가 끝나는 비극이죠. 왜 우리는 이런 미러링의 덫에 빠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절해 보였다가 가치가 낮게 평가될까봐, 혹은 용기 내어 다가갔는데 거절당해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가성비 연애를 하려는 심리입니다. 내 감정적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최대의 효율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즉 리스크를 0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리스크가 없는 곳에는 보상도 없습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찰나의 용기가 상대방에게는 이 남자는 내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가졌구나 라는 확신으로 다가갑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바로 다리 건설의 메타포입니다.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지금 깊은 계곡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계곡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이 다리 중간쯤에서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내가 판자 하나를 더 놓았으니 이제 그녀가 판자 하나를 놓을 차례야. 그녀가 안 놓으면 나도 더 이상 놓지 않겠어. 자, 결과가 어떨까요? 다리는 영원히 완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첫 번째 판자를 놓아야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머뭇거릴 때 두세 장의 판자를 더 놓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로서 다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당신이 새로 만난 여성과 몇 번의 데이트를 했고 서로 호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의 반응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메시지 답장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죠. 이때 미러링에 더대 빠진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의 마음이 식었나 보네. 나도 이제 연락을 줄여야지라며 똑같이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하지만 리드하는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당신이 원하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연결의 본보기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에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여유롭고 다정한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내 생각이 났어. 이번 주말엔 너랑 같이 걷고 싶은 길이 있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갈래? 라고 명확하고 따뜻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녀가 수락할까? 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런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먼저 기준을 세우고 본보기를 보여주면 그녀는 심리적으로 안전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녀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조심스러운 태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당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다리를 놓아줄 때 그녀는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밀어내거나 머뭇거려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무의식적인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리드는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헌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헌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며 구걸하는 에너지지만 리드는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초대하는 에너지입니다. 다리를 놓되 상대방이 끝내 다리를 건너올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언제든 그 다리를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멋진 다리를 놓았어. 이걸 건너올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건너오지 않는다면 너는 내 가치를 알아볼 기회를 놓친 거야. 라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녀의 행동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그녀가 닮고 싶어하는 빛이 되십시오. 취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하지만 그 결과에 매몰되지 않는 초연함.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게 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녀의 반응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태도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먼저 따뜻함과 애정의 본보기를 보여줄 때 세상의 모든 반응은 당신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먼저 다리를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더 많이 투자하라는 뜻인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드하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냉정하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기준을 세우고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에는 아주 잔인하지만 명확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당신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상대방이 당신을 대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답장이 늦어도 아무렇지 않게 다음 메시지를 보내며 항상 상대방의 일정에만 자신의 시간을 맞춘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 나는 이 정도의 낮은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잡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강한 매력을 느낄까요? 심리학에는 투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더 많이 투자한 대상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관계에 120%를 쏟아붓고 상대방은 10%만 투자하고 있다면 더 간절해지고 안달이 나는 쪽은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의 그 넘치는 투자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혹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죠. 많은 남성분이 빠지는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그녀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보답하겠지라는 희망 고문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곁에 있겠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이 증발하고 편한 오빠 혹은 심심풀이 상대로 전락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가치 기반의 철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 연락을 끊는 치졸한 밀당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내 감정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충분히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이런 가치 있는 에너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비슷하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하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매일 아침 먼저 카톡을 보내고 데이트 코스를 완벽하게 짜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늘 비슷합니다.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오고 대화는 늘 짧으며 약속을 잡으려 하면 그때 봐서 라는 애매한 말로 당신을 기다리게 하죠. 이때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의 투자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보내던 아침 인사를 멈추고 그녀가 먼저 궁금해할 틈을 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행동하면 불안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연락이 끊기면 어떡하지? 나는 공포가 엄습하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120%를 쏟았는데도 반응이 미지근했다면 당신이 0%로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끝날 확률은 낮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의 구간이 그녀에게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기던 당신의 관심이라는 산소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깨닫고 당신이 줬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번엔 연락이 없지?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주도권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그녀가 내 인생에 들어올 만큼 충분한 투자와 예의를 갖춘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면접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멋진 공간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하는 호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기준을 유지하며 나는 최소한의 대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일 때 당신에게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자존감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신의 기준이 확고한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이런 종류의 자신감은 그 어떤 화려한 말솜씨나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진짜 사랑과 존중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다정함은 희소 가치가 있는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아무에게나 뿌리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걸맞은 에너지를 돌려주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가장 정직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정말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경계선에서 갈팡질팡하실 겁니다.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안 하면 나를 잊을 것 같고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지? 라는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착한 남자들은 존재감을 보여주려다 집착의 늪으로 빠집니다. 먼저 집착의 심리학을 살펴봅시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행위입니다.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녀가 즉각적으로 답장을 해줘야만 그녀가 아직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안심하는 것이죠. 즉, 관심의 방향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불안함에 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 에너지를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퇴근 잘했어? 지금 뭐 해? 라고 다정하게 묻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감시나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의 카카오톡 문화에서는 이 압박감이 더 심합니다. 숫자 1분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답장이 늦어지면 바쁜가 보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시나리오를 쓰는 그 상태. 이런 상태에서 보내는 메시지들은 대개 공간을 채우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가치나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서 던지는 의미 없는 말들이죠. 이렇게 메시지로 상대방의 모든 빈 공간을 채워버리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거나 궁금해할 심리적 틈새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숨 쉴 틈이 없는 관계는 결국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존재감이란 무엇일까요? 존재감은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잊히지 않는 무게감입니다. 쉽게 말해 소통의 횟수가 아니라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녀의 하루에 침투하려 하지 말고 한 번을 소통하더라도 이 남자와 대화하면 정말 즐겁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깊게 이해해주는구나 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죠.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에서 음성으로의 전환, 즉 음성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음성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입니다. 텍스트는 무미건조하지만 목소리에는 당신의 여유, 자신감, 그리고 다정함이라는 온도가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밤늦게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아까 네가 말했던 그 고민 생각해보니까 네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서 남겨. 답장은 안 해도 돼. 푹 자. 라고 짧게 보내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답장은 안 해도 돼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존재감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끈입니다. 답장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당신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받는 순간 압박감이 아니라 해방감과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답장의 의무를 없애주었을 때 그녀는 더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남자는 나를 배려해주네?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당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당신의 존재감이 각인되는 것이죠. 또한 자제력이라는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대화가 정말 잘 통하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히려 먼저 대화를 마무리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지금 너무 재밌는데 내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 나머지는 다음에 만나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 라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대화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 할 말이 없어져서 대화를 지루하게 끝냅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가장 맛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다음 식사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니까요.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그녀의 하루의 신선한 바람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팸 메일 같은 남자가 아니라 가끔씩 도착하지만 열어볼 때마다 설레는 정성 어린 편지 같은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메시지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일 때 당신의 말 한마디는 희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연결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재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숨쉴 공간을 기꺼이 허락할 때 그녀는 그 공간을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신중하고 품격 있게 관심을 제공하는 남자가 될 때 그녀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남성분이 오해하고 있는 이른바 쿨남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연애 강의나 커뮤니티에서 너무 티내지 마라, 신비주의를 유지해라, 상대방이 안달나게끔 감정을 숨겨라 같은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고 호감이 있어도 꾹 참고 때로는 차갑게 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자신감 있는 행동일까요? 사실 감정을 숨기고 밀당을 하는 심리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면 나를 쉽게 보지 않을까? 라는 공포가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진짜 자신감 있는 남자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제 그 피곤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공법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공법이란 무작정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하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투항이지 리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호감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취약함, 벌러러빌러티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됩니다. 나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치 낮은 솔직함과 가치 높은 솔직함의 대화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치 낮은 솔직함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정을 갈구하는 태도입니다. 나 사실 너 정말 좋아하는데?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혹시 부담스러워? 아니면 그냥 친구로 생각하는 거야? 말해줘. 기다릴게. 보이시나요? 이 말 속에는 내 행복의 결정권을 너에게 줄게라는 굴복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결정되겠다는 구걸에 가깝죠. 여성들은 이런 태도에서 절박함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거리감을 둡니다. 반면 가치 높은 솔직함은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대화 나누는 게 정말 좋더라. 너는 생각하는 관점이 되게 독특해서 대화할수록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에는 상대방의 확인을 구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느낌과 나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는 내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욕망의 표현이지 인정의 요구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어떤 남자에게 더 끌릴까요? 주저하며 상대방의 눈치만 살피고 정답지를 찾으려 애쓰는 남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호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그 결과에 초연하게 서 있는 남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남자의 솔직함은 대담함으로 읽히고 그 대담함은 곧 강한 남성성과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밀당이라는 게임을 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뿐입니다. 하지만 전공법을 택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거절당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고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쿨하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아끼고 내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진정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게 나야.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진실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식과 계산이 판치는 세상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남자는 그 자체로 희소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밀당의 기술 같은 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기술은 상대를 속일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결국 진심과 용기입니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진심을 투명하게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믿고 대담하게 다가갈 때 그녀는 당신의 그 당당한 매력에 이끌려 스스로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과 솔직함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가장 전략적이면서도 심리학적인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재함의 미학, 즉 의도적인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애 초기에 많은 남성분이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항상 대기 중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에 1초 만에 답장하고 그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며 24시간 그녀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극한 정성이자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심리학에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이 흔하고 언제든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보다 그것이 제한적이고 얻기 힘들다고 느낄 때 훨씬 더 강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공기는 우리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기가 희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미친 듯이 공기를 갈구하게 되죠.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공기처럼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녀는 당신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노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명곡이라도 24시간 내내 쉼없이 반복해서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지고 결국 소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래를 한동안 듣지 못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듣게 되면 그 멜로디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관계의 매력 또한 이 멈춤과 여백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그녀는 비로소 그 공간을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함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실전에서 이를 적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의 정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대화가 끊길 때까지, 즉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까지 메시지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구나, 응 같은 지루한 결말로 대화를 끝내죠. 하지만 고수들은 피크앤드 법칙을 활용합니다. 인간은 어떤 경험에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의 느낌으로 전체를 기억한다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 그녀와 정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서로 웃음이 터지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과감하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와, 오늘 진짜 대화 잘 통한다.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혹은 운동 가야 해서 잠들 시간이라서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아쉽지만 나머지는 다음에 만나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잘 자.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는 대화가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서 끊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완성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처럼 당신과의 대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라며 당신의 부재를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당신을 그리워할 시간과 권리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공간을 다 채워버리면 그녀는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재함은 무관심이나 일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 연락을 뚝 끊거나 차갑게 구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재함은 충분한 온기를 준 뒤에 만드는 여백입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소통을 충분히 나누어 당신의 가치를 확인시켜 준 뒤 전략적으로 물러나는 것이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즐겁지만 동시에 내 삶의 영역과 나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남자다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녀는 당신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남자는 나 말고도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구나,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희소해질수록 당신이 다시 돌아와 보내는 메시지 한 통, 당신이 내어주는 시간 한 시간은 그녀에게 훨씬 더 값진 보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매력은 가진 것을 다 보여줄 때가 아니라 더 보여줄 것이 있다는 기대감을 줄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멈추십시오. 당신이 만든 그 정적과 빈 공간이야말로 그녀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어렵고도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모든 전략 관계의 문화를 만들고, 리드하고, 기준을 세우고, 존재감을 보여주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재함을 만드는 것, 이 모든 전술을 완성시키는 단 하나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즉 초연함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 영상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진짜 고가치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최종 보스 같은 단계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자가 진단을 해봅시다. 당신이 그녀에게 정말 세심하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칩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99%의 남성분은 그 순간부터 그녀의 반응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5분이 지나면 폰을 확인하고 30분이 지나면 내가 너무 성급했나 고민하며 1시간이 지나면 혹시 읽고 싶는 건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죠.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만약 그게 그녀의 답장이 아니면 깊은 실망감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답장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행복과 가치라는 리모컨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녀가 친절하게 답장하면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아 기분이 좋고, 그녀가 무심하게 굴면 내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 우울해지는 상태.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종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당신이 느끼는 이 결핍의 에너지와 불안함이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텍스트는 무미건조해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 숨은 제발 나를 인정해줘라는 절박함은 상대방을 숨막히게 만들고 당신의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녀의 응답이 필요 없는 상태, 즉 결과로부터의 독립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결과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내 진심을 표현했다.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끝났다. 그녀가 답장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라고 믿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멘토나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멋진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초조해하며 자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는 그냥 바쁜가 보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자신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자존감이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바위 같은 단단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답장을 기다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것을 내 자존감이 시험받는 순간이라고 정의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폰을 멀리 치워두고 당신의 삶에 몰입하십시오. 땀이 비말처럼 튀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밀린 업무에 집중하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세요. 그녀의 답장보다 지금 내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뇌에 각인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려놓았을 때 당신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평온함은 외부로 뿜어져 나와 강력한 안정감이라는 아우라가 됩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남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안정감은 여성에게 엄청난 매력과 신뢰감으로 다가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녀의 답장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 그녀는 당신의 답장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는 완성된 존재로 보일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나도 저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답장 한 통의 일이 일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카톡의 숫자 1분이 사라지는 속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고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 내면의 밀도가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꼿꼿이 서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도 당신을 우러러보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세계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가장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랑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연락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한 남자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셋을 다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의 머릿속은 복잡하실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문화를 만들고 미러링을 버리고 기준을 세우고 존재감을 보여주고 솔직해지고 부재함을 만들고 결과에서 초연해져라.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지키려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사실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전술은 결국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나의 가치는 타인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라는 단단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당신은 어땠나요? 그녀의 답장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조차 제대로 못했던, 늘 추격자의 위치에서 불안해하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흐름을 읽고 때로는 먼저 다리를 놓아 따뜻하게 이끌 줄 알며 동시에 내 가치를 훼손하는 무례함 앞에서는 단호하게 물러설 줄 아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당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을 겁니다. 또다시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무심코 예전처럼 매달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성장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나는 고가치의 남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천천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지를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에만 두지 마십시오. 진짜 목적지는 어떤 여성이 옆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변화를 알아보고 다가온다면 그것은 최고의 보상이겠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녀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고 단단한 남자가 되었기에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보고 존중해줄 더 멋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른 삶을 살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당신의 삶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걸어갈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고민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고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깊고 진실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결심한 나만의 기준이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남 채널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멋진 삶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성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